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1위로 뽑힌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검찰 개혁. 이번엔 진짜 될까? 검찰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이분들 여기 목도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음습한 어둠 속 조그만 골방 팟캐스트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불멸의 저항 인사 이재화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자 움직이는 법전 최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가 지나치게 되니까 저희가 SBS에서 나오네요. 예, 세상 바뀐 거 실감합니다. 예. 팟캐스트 나와도 덜덜덜 떨리는 분들인데 드디어 SBS를 접수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이게 사장님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지. 촛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함께 하시겠지만 소통하는 방송 민주방송. 이거 진짜 뭐 민주방송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샵 1035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서경옥님 네 분이 너무 조용히 계시네요. 안 친하신가 봐요. 고재열 기자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박인희님 반가운 분들 나오셨네요. 이재화 최강욱 변호사님. 근데 한 번은 모르겠네요. 죄송. 정봉주입니다. 아닌가? 고재열 기자입니다. 네. 자, 움직이는 법조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최강욱 변호사?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법조계의 구라유발자 이한석 기자가. 진짜 이한석스러운 표현이다. 오늘 나오라 그러니까 뭐 바쁘다 어쩌고저쩌고 자기 지금 정당 출입인데 예? 이제 너 고재열 기자 나오는데 네가 더 낫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누가 나오시는데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 나온다니까 움직이는 법전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법조 출입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법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일반 청취자분들을 대변하면서 바람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이 아주 쉬워졌어요. 왜 쉬워진 게 아니고 온 국민의 법적 지식이 올라간 거지. 제가 6월 중순에 도봉구 공무원들 상대로 헌법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헌법을 가까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숨쉬는 장면을 보셨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고재열 기자는 모든 문제 전문가예요. 모르는 게 없어. 맞아요. 저기도 천재과예요. 이거 오죽하면은 그 1,000만 원짜리 퀴즈를 우승을 하셨겠어요. 2천만 원입니다. 무슨 퀴즈요? 예전에 엄청난 퀴즈 있었어. 저희 파업할 때 파업 시절에 거기 퀴즈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했거든요. 남들 길바닥에 고생할 때 거기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송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네, 퀴즈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은 이제 폐지된 것 같은데. 퀴즈 대한민국? 네. 촛불 대한민국은 들었어도 퀴즈 대한민국. 2천만 원 상금을 탔어요? 사상 최다 퀴즈 상금 퀴즈에서 우승한 분인데. 와 진짜 같이 방송을 해보면 약간 천재과더라고. 그리고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제죠? 한겨레 특종을 했죠? 네. 그 개요 좀 잠깐 소개시켜 주죠. 예. 못 본 분들 있어요. 왜냐면 요즘 한겨레가 많이 또 까이잖아요. 4월 20일 그 초원복 4월 21일. 초원복집이 아니고 초동 복집. 비급 한정식 집에서. 여긴 다 알아요 이름을.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 오건지도 이재화 변호사는 샅샅이 알아. 네.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죠. 저는 그런 부류 사람하고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여기 백반 같으신 분이요. 여기 아들이 서울대인데 네. 퇴학당할 뻔했어요. 총장실 정거농사하다가. 아들 이야기를 왜 또 방송에서 해. 대를 이은 민주투사예요 여기는. 일단 이제 저 간단히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들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간부들이 정이 넘치는 회식을 했습니다. 시점이 이제 4월 21일인데요. 기억하시다시피 4월 17일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한 뒤에 나흘 뒤에 이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좀 봉투가 오갔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든 봉투들을 줬고 또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반대로 이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줬는데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그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게 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서 이제 좀 관건이 되는 거, 뭐 검찰이 밥 한 끼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일봉 준 것들이 늘 있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관련해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조사를 했어야 될 대상자. 그러니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3개월여 관련해서 한 1000여 통의 통화를 했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제 본인의 어떤 비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와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과 1000여 통의 통화를 그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수사를 총지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회식을 했다라는 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늘상 있는 일이고 그런 금일봉을 주고 받는 일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납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3개월 동안 1000통? 그러니까 3개월에 1000통이면 한 달에 330통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적어도 뭐 다 빼면 최소한 하루에 10통 했다는 건데. 그렇죠. 한 달에 300통. 두 사람이 뭐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예. 지금 그 부부끼리 하루에 뭐 많아봐야 한두 통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이면 하루에 서너 통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통 이상을 했다는 것은 실시간 중계를 했다는 거죠. 수사 상황을. 네. 수사 상황을. 네. 근데 당시 그리고 검찰은 또 지금 검찰국장이죠. 안태근은 검찰국장이니까 일선 검사들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수사본부를 누구를 앉힐 것인가 실제 수사 주인 검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를 다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 피의자가 그 수사검사, 주인검사, 팀장을 다 결정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때 내 수사는 우병우는 피의자죠. 피의자. 내 실질적 수사는 피의자. 내 수사를 할 수사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응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다 중계했지 않겠어요. 예. 또 우병우 민정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너 이제 내한테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였겠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검찰국장이 어떤 자리예요?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 있는 국장인데 예. 검찰의 인사, 검찰의 예산,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종합, 그다음에 수사 통계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 자리라서 예. 소위 검찰 내부에서는 빅4에 들어간다는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빅4요? 예. 빅1은 뭐예요? 검사장 자리를 놓고 이제 인사 때마다 빅4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은 지방 검찰청의 장이지만 여기는 예. 고등검사장급입니다. 워낙 크고 사건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빅2네 이게.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전에 쳤던 게 이제 대검 중수부장. 지금은 이제 반부패 부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중수부장도 검찰국장에 밀려요? 그럼요. 우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검 공안부장. 우와. 어마어마한 자리네. 예. 그러니까 거의 보면 빅2의 원투가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신 건데 이번 그 소위 복집 사건. 이번에 복집은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완투가 만났네. 완투가 만났는데 예. 한 사람은 수사의 주체고. 예. 수사의 주체 중앙지검장. 그 안태근 검찰국장은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대상.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뭐 전 국민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수사에 관련돼서 예. 천통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수사의 단서가 명백하게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날은 이 자리의 성격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4월 17일 날 마무리했잖아요. 자축 파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SBS 세다. 우선 우리 문안이 끝냈다. 예. 우리끼리 자축하자. 이 성격과 앞으로 미래를 도모하자는 성격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를 소환해서 피의자를 입건 안 하고 소환을 해주지 않아서 고맙다는 자리였고요. 오. 근데 검찰국장이라는 아니, 근데 자리는 이자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옥 안 갈까? 아유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객관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깔때기 놈은 수시로 들이대고 오늘 이 그다음에, 풀렸네. 예. 그 검찰국장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인데 당연직 자리예요. 그중에 네. 가장 센 자리죠. 예. 근데 이영렬 지금 중앙지검장은 자기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그렇게 봐줬으니. 이제 내를 도와줘야 할 때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야 과거의 보은과 미래의 음모까지 같이 이루어진 자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근데 저는 정말 기가 차는 게 예.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가 차고요. 첫 번째는. 예. 그렇죠. 또 기가 찬 것은 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계속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 그 수사를 받게 된 그 상황에 사표를 내는 게 조직을 위한 예인 거죠. 당연하죠. 네,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사를 제대로 받았어야 되고 그 수사를 받기 전에 이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도 이런 식사 자리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서 뭐 내사자 신분이나 조사자 신분도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조사도 제대로 안 안 했다는 했다는 거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를. 그 중요한 내용을 천여 통의 통화를 한 사람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1차 예. 검찰 특수본 1기 특수본에서 수사를 전혀 안 했잖아요. 예. 안 하고 특검으로 넘어갔죠. 천여통 통화했다는 그 밝혀진 것은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예. 특검이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수사를 다시 이제 검찰로 넘겼잖아요. 넘기면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하라는 취지에서 그거를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안 한 거죠. 이게 특수본에서 또 수사를 안 했죠. 최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이게 핵폭탄 터진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이분들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예. 검찰이 갖고 있던 어떤 오만함, 그다음에 예. 시대착오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분명히 검찰의 상급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상급기관의 국장이 자기 부하도 아닌 검사들한테 경력금으로 돈 봉투를 준다. 이것이 검찰은 관행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법무부에 있는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주고 나서 나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격려한 것이다. 그러면은 법무부하고 검찰이 한 몸이고 한 식구고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카르텔이 아닌 이상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또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국장이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왜 돈 봉투를 주느냐라고 물으니까 수사하는데 수사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걸 도와주느라고 주는 거였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은 자기 돈 봉투 줄 거를 예. 자기네 부하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예. 중앙지검장은 또 그 수사비 모자라는다는 부하들 끌고 가가지고 자기 돈은 법무부 간부한테 주고. 아하. 이게 다 또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서로 크로스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크로스로. 어? 그러니까 아니 수사가 비가 모자라서 주면 수사 열심히 할 때 줘야지. 예. 끝나고 왜 주냐고. 재수사 지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또 멋진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한 분들 아니에요. 또 우린 뒷골목에 이렇게 능한 사람들인데 이게 조폭들이 꼭 이렇게 해요. 네. 딱 자기들 그 서로 그 협력 관계에 있는 나발이 하게 되면 보스들끼리 만나고 똘마니들 데리고 오잖아요. 상대 똘마니한테 돈 봉투 줘요. 그렇죠. 가오 잡느라고. 예, 지금 이 최강욱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이제 검찰국 간부들한테 준 거는 검찰국장 상급 기관의 사람한테 거의 상납한 모양새를 형성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준 것은 자기를 수사를 해야 됐었던 예. 사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은 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한 모양새인 거죠. 양쪽 다 정말 그림이 해괴하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이재화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고재열 기자, 환상의 라인업, 본방사수 오늘 문자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 핵폭탄이 터졌어요? 예. 이거 하나만 갖고도 검찰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정윤의 문건을 들여다보겠다? 최 변호사님 이거 무슨 뜻이죠? 이제 그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의 협력 내지는 농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덮여버리고 이상한 사건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소위 그 박근혜 씨의 불행도 지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럼 과거에 지금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던 상징성, 그러니까 국정에 사사로운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예. 또 이권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이상한 그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미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또 사정기관의 최고라고 하는 검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또 민정 그 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주역이 돼가지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 새로 취임한 민정수석으로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내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아하.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감찰권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밝혀보겠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겠다라는 원칙적인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건데 예. 결국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검찰과 민정실이 어떻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뒤바꿔 버렸는지 예. 그리고 조홍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조홍천, 예. 박관천 경쟁에게 예. 뒤집어 씌운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부분에서 범죄가 덮여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굉장히 잘못했던 대표적인 적폐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요즘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배트맨 영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배트맨 영화 몇 시리즈 나오고 난 다음에 더 비기닝 오브 배트맨 해갖고 배트맨이 어떻게 탄생됐지? 거꾸로 돌아가. 예, 이번에 에어리언도요. 에어리언이 지구를 침략한 것만 나왔었잖아요, 영화가. 근데 에어리언이 어떻게 탄생된지 한 영화가 나왔어. 네. 백도가 유행해, 백도가. 백도가 유행해, 백도.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도 백도가 된 거야, 백도. 국정농단 어디서 시작됐지? 그러니까 사극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재니까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어떤 전대에 묻어두려고 했던 어떤 얘기들을. 이 비밀을 꺼내는 예.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 정윤의 건 넘어가기 전에 네. 이런 애 진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야 돼. 포털 뉴스로 대충 보고 넘겼었는데 정치쇼에서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니까 아주 열불나고 좋네요. 열불나는데 좋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 이번에 싹 다 뒤집어 고쳤으면 합니다. 정윤의 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걸 조금 더 털어줘야 돼 그러면은. 네. 돈봉투까지 준 건데 이건 내부자 고발이죠. 돈봉투 내부자 받은 고발. 사람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액수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제 후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없죠. 내부자 고발이니까 예. 이영렬 그 검사장이 준 거는 100만 원, 한 봉투당 100만 원이었고 예. 지금 안태근 국장이 준 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예. 그러니까 50만 원은 직급별로 예.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었다는 거죠. 쪼잔하게 쪼잔한. 근데 문제는 잠깐만요. 쪼잔한 안태근 국장의 이야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흥신소. 자, 3357님. 봉도사님 오늘 나오신 분들 정체가 뭔가요? 정말 사이다 논평입니다. 1700만 촛불 시민들한테 가면 유명 인사들입니다. 불멸의 저항 투사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그다음에 최강욱 변호사, 이자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분들 함께 하시죠.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박선주님, 인천 부평 만주가게입니다. 이른 점심 먹으러 왔는데 봉주 오라버니 계시네요. 크크.
어딜 가나 봉도사님 목소리 나서 좋습니다. 정치쇼 화팅. 저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 한 10배쯤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이자 변호사님 돈 얘기하다가 예, 돈의 성격. 예, 돈의 성격. 지금 안태근 국장이 준 돈은 예. 아, 그걸 또 제- 기억하고 있어. 돈의 성격.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내 수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해자로 입건 안 하고 소환을 안 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보는 예. 것이 일반적 해석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사후수뢰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뇌물이죠, 뇌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김영란법 위반인데 사후수뢰의 성격이 있고 사후 수뢰죄. 예. 아, 강로영 교육감이 1년 가서 그렇죠. 1년 징역산. 예. 그리고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준 성격은 장래를 향해서 아. 검찰총장 인사 보험료? 예, 추천위원회에 가서 내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사전수뢰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 정신없는 게 아직도 자기들이 그 검찰총장 추천해갖고 거기서 찍어주고 이럴 줄 아나 보지? 실제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예. 했는데 한 번 더 혹시 안 할까봐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내내 우리 검찰 식구들 중에서 또 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 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와가지고 우리한테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민정수석조차도 시킬 것이다. 그렇죠. 아하.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검찰국장이야. 그 이 자리에 또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검찰국장 바로 밑에 있는 지금 검찰 1, 2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검찰과장 뭐 형사기획과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예. 거기 또 핵심 요직 과장입니다. 2명이. 어. 그러니까 법무부에 거의 에이스들은 다 모인 거네. 예. 검은 에이스들. 법무부 전체 넘버 1, 2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추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조직 내에서 지목되고 있던 사람. 이영렬. 예.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기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인사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안 했겠느냐 설마. 아니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 이심전심으로 다 그런저런 거를 생각하면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다 법조계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예. 아주 상세한 녹취록이 그 후속 기사로 공개됐으면 좋겠다. 혹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돈 액수까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였다는까지 다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분들은 지금. 다음 영화까지 다 예고가 되네. 옛날 같으면 안 만났다고 할 텐데 안 만났다고 못 하잖아 지금. 지금 옛날 같으면 안 만난 것뿐만 아니라 고소했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는데 예. 지금 이 돈봉투 회식 이게 지금 폭로된 거는 지금 검찰의 넘버 1, 넘버 2에게 도시락 폭탄이 던져진 거거든요. 윤봉창. 이봉창. 이봉창. 윤봉길과 이봉창을 자꾸. 근데 자 일단 지금 도시락 폭탄이 던져졌고 예.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을 다시 재수사하겠다. 정윤회 문건 주역은 우병우 전 수석과 그다음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기에 이제 수사를 총지휘했던 그럼 그 김수남부터 해서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우병우 라인이 줄줄이 나오는 부비 트랩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 폭탄이 하나 터지고 그다음에 부비 트랩이 터져서 검찰 상위에 간부들이 전부 그 폭발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돈봉투 회식도 폭로를 중간 간부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풍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검찰의 양심적인 검사들이나 또 중간 간부들이 우리 검찰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이 도시락 폭탄과 보비 트랩으로 터트려서 알려주고 그러면은 인적 청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인적 청산이 먼저 하고 지금 사실 현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인적 청산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그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들고 그리고 검찰 인사 독립시키고 법무부 문민화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개혁인데 알겠습니다. 거기로 가기 위한 동력을 만드는데 인적 청산, 그 인적 청산으로 가는 어떤 부비 트랩과 도시락 폭탄이 알겠습니다. 터졌다 보면 제가 그게 우병우 그 영장 재청구 들어갈 때 예. 제가 100%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을 했던 이유는
이게 우병우를 불구속으로 기소해버리면 정윤의 문건을 갖고 건드리면 이게 세트로 예, 다 나온다. 김순환 검찰총장, 이영렬 검사장, 안태근 국장 세트로 이렇게 다 정권 교체돼지면 다 다 감옥 나온다. 갈 거다. 아하. 다 감옥 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 싸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하. 싸게 갔어야 된다고 최 변호사님. 예. 싸게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병우 구속되면서 예. 그때 그 건으로 그냥 뭐 국정농단 안축을 했고 살짝 갖고 한 1년 정도 받거나 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면 어찌 보면 이 사건이 덮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수순을 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 그거를 결국은 또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하는 거를 보고 또 불구속 기소하기 전에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영장 기각되니까 다시 보강 수사해서 청구하겠다 해놓고 슬그머니 또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병우 씨한테 신세진 게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할까. 이 검찰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못할 텐데. 다 의아했죠. 예, 정말 놀라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런 수사를 끝내고서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축하는 회식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정말로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말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니 것 이런 같아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자체 내에서 검찰 개혁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고재호 기자 잠깐 얘기했는데 예, 저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2015년 예, 2014년 11월이죠. 그때 정윤의 문건 그쪽으로 예. 넘어가야 되는데 정윤의 문건 때 우병우 민정수석은 예. 민정비서관이었잖아요. 비서관이었죠. 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한 것은 김수남 김수남 당시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예. 그럼 결국 청와대 뜻은 김수남서부터 우병우 예. 그리고 지금 이영렬, 네, 안태근 또 여기 그 필척부로 있잖아요. 윤곽금. 네. 까지 이거 다 수사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결국은 뭐 수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십상시 문건에 관한 수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덮어버린 후에 예.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하고 예.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윤곽근 서울고검장은 결국은 지금 특검 수사 결과 또 이후로에도 밝혀졌지만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동기생한테 면죄부를 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핵심 요직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위직을 지금 다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 또 뜻있는 검사들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어떤 그 화살을 피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00님 검찰개혁 성공 때까지 오늘 이 라인업으로 쭉 봉두사님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이고 신나 보여요. 이 양반들하고 어둠 속에서요. 팟캐스트에서 3년 동안 손발을 맞췄습니다. 이제 양지로 나온 우리가 요괴 인간이었었거든. 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 검찰개혁 성공 때까지. 코너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왔다 서초동 저승사자.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정은숙님 드라마도 아닌데 왜 정봉주 정치쇼가 기다려지고 매일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80님 고 기자님 멋있습니다. 팔뚝이 하트 뿅뿅뿅. 이거 뭐예요? 어디서 방송에서 썸을 타? 아 보라 하는 중입니다. 보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는 라디오. 확실히 주체의식이 분명해.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보이는 라디오 그러거든요. 예. 우린 청취자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요. 보는 라디오. 예. 아니 내가 지난번 얘기해 준 걸 들었나?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건데. 오늘 왜 이렇게 깐tig을 부리냐. 자, 샵 1035 문자 폭탄 터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봉길과 이봉창 섞으면 윤봉창 됩니다. 자, 그래서 정윤의 건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라 예. 하면 또 행정법 전설의 강사. 제가 전직 그 민변 그 사법위원장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2012년도에 그 문재인 후보 예.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 부분에 공약을 만드는데 관여를 많이 했었죠. 그것이 2017년도에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그 많이 설명하지 저는 말고 뭐 친문하고 간단하게. 관계 없으니까요. 간단, 네 간단.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권력형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검사를 포함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검찰로는 안 되겠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예.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중앙지검과 검찰국장이 앉아서 서로 짬짬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검찰 개혁을 맡기냐.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공수처 만들자. 수사할 데가 없으니까 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뭐 돈봉투 만찬에서도 나타났듯이 예. 법무부가 검찰 그다음 검사를 감찰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 법무부를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를 문민화하자. 탈검찰화하자. 탈검찰화. 네. 그렇게 하자가 두 번째 이제 공약이고. 아니 다 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무부에 과장급 자리가 64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32개, 그중에 핵심적인 32개 반을 예.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파견 와갖고. 그렇죠.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검사가 예, 중앙행정부처의 과장을 절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국실장급 자리가 거기가 경찰이 행안부가 갖고 다 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예, 거네. 그런 셈이죠. 예. 국실장급 자리가 9개 있는데 그중에 8개가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정치주 아니면 어디 가서 듣나? 더군다나 이제 이제 없으면 누구한테 들어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황당한 거는 예. 검찰을 감찰하는 예. 감찰관도 검사예요. 예. 감찰관도 검사니까.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는데 예. 그게 검사예요? 예. 감찰관과 감찰관 직원들도 다 검사들이에요. 이러네. 감찰관이 왔고 너 어디 돈 먹은 거 지금 제보 들어왔다? 감찰 왔어. 그러니까 형 감찰 왔어? 고마워. 소주 한잔 하러 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술 먹으면 되겠냐? 한잔 하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떠들어서 예. 사회 문제화 되기 전에는 착수를 하지 않죠. 예. 감찰이 예. 정말 문제다. 지난번에 주식 거래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대표적인 거죠.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 내부에서 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감찰 착수도 안 했죠. 진경준이가 벼락 부자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럼 감찰이 착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때 그 검찰에서 법무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등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기자분들이 의혹을 가졌던 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지 이런 2위인가 건데. 올라갔잖아요, 공직자. 느닷없이. 그러면 그걸 당연히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나중에 또 문제가 내부에서 불거졌을 때 지금 법무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감찰했어야 될 일이죠. 진경준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는지. 근데 그때 기사를 아마 찾아보시면 우리가 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라는 말만 법무부가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야 이랬겠네 감찰이. 야 경준아 너 어떻게 재산이 늘었냐. 그러니까 내 방법 알려줄게.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지금 이제 청와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아직 정부에서는 2개밖에 안 했는데. 아니 3개를 했죠. 2개를 했구나. 2개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이 왜 막강하냐면 수사권하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다 검찰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예예요.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이 검찰이 정치화되고 그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파견이 이제 청와대에 파견되고 그 파견이 끝나면 바로 또 원대 복귀를 하기 때문에 파견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파견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사표를 냈지만은 바로 그만두자마자 원래 승진해서 검찰에 복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력 직원을 또 뽑는 거야.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서 사실은 파견 나온 검사들 통해서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박근혜 정권 때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파견도.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 동안 18명이 파견됐는데 그중에 지금 2사람 빼고 다 원대 복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전 정권 때는 몇 명쯤 파견이 됐어요? 예컨대 뭐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9명이 파견됐었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전부 9명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5년 동안 예, 예. 여기는 4년 동안 18명. 18명인 거고. 예. 참여정부 때도 잘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럼 지금 5년 다 치웠으면 20명 좀 넘었네. 21명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조국 수석은 어쨌든 검찰이 오려면 예. 1년 있다가 와라. 옷 벗고. 어허. 그리고 검찰에 이제 앞으로 복귀는 못한다. 이렇게 예.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3671님 오늘 정치쇼 재밌네요. 검은 그림자가 너무너무 많은 비리들은 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 해부할 수도 없고 0413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공수처의 말뜻이 뭔가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뜻이 뭔지 잘 몰라서요. 공수처 뭐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예. 독립적인 그 기구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를 이게 독립적으로 하는데 영장 청구까지도 독립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아니, 검사는 괜찮아요. 네. 그 고위공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은 헌법이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특별 검사하고 같은 거 특별 검사도 영장 청구를 바로 하잖아요. 그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검사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이제 파견됐을 경우 파견됐어요. 그때 예. 가능하고요. 최 변호사님 예.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몇십 년 갖고 온 이 권력인데 예, 예. 야 검찰 개혁한다니까 검찰에서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저항하겠죠. 예. 어떻게 저항합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도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고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됐는데 예. 결국은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밀려가지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 어떤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 지금 국민 일반이 검찰이 뭘 잘못했고 어떤 점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등장하는 분들이 보면 피해자도 검사고 가해자도 검사 출신이에요. 다 김기춘, 우병우, 조응천 뭐 등장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이상하게 변태되고 이게 일종의 말아먹어버리는 과정에서도 현직 검사들이 다 고위 검사들이 다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세월호 사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정수석이 검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지 마라 예.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예. 그리고 이 제목으로 예.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그렇죠. 마라. 죄명까지도 간섭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적인 어떤 여망을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마자 4시간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총장이 바로 사표를 냈거든요. 검찰총장 임기가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이 무슨 뭐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예. 저게 뭐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능력이 없다. 검찰 내부도 모르는데 무슨 개혁을 하느냐. 점령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면서 이제 저항을 시작할 텐데 예. 지금 그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겨우 지금 일각에서 일부에서 어저께 겨우 나온 얘기가 애초에 정윤의 문건에는 최순실 농단 사태가 없었다. 네, 그런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가 없었다. 예. 당연히 증거가 없죠.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는 건데 아하. 거기다 대고 증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태를 예. 국가기밀 유출로 둔갑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비리의 단서들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이 다 있었고 심지어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박관철 경장에 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 3위가 누군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단서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라는 게 당시에 법과 헌법과 법률이 명령하는 검찰의 임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호도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왜 우리한테 그걸 가지고 나무라느냐라는 식의 지금 항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하, 예.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초조하구나 이제. 아니 그것도 이제는. 그쪽에 빨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치 하나 오잖아. 나는 아니니까 좀 살려줘라. 이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의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표현하는데 예. 그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당시에는 이뤘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주체가
정권이잖아요. 정권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 이제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대선 자금 수사를 해서 이게 안대희 중수부장을 통해서 뭐 국민 검사니 뭐 영웅이 돼 이렇게 있는. 예, 갑자기 검찰이 어떤 국민의 영웅이 돼 있어가지고 아하. 어떤 그 검찰 개혁이라는 동력이. 동력을 좀 상실한 상황인데 지금은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런 이제 돈봉투 회식이든 이런 게 빵빵 터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의로 문건에서도 더 터지겠고 그리고 어떤 한화회처럼 군대 한화회처럼 지금 병우회 우병우 라인들 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 변호사님 문제는 네. 자, 이 정의로 문건을 들여다 보면 결국은 이걸 말아먹은 이 사건을 덮은 네. 장본이 누구냐면 김수남, 이영렬. 검찰 수뇌부죠. 검찰 수뇌부란 말이에요. 네. 빅 1, 2, 3가 다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누가 수사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그 부하검사들이 수사하면 뻔하잖아요. 저 변호사, 이거 그럼 특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바둑에 이야기하면 맥점을 네. 잘 잡은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수사하냐고. 정윤의 문건, 예. 문건을 수사의 필요성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라고 들어오면 예. 이거는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특검으로 당연히 특검 가야 된다는 분위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의도 국회도 그 부분은 거부를 못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부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치인들은요. 아니 자유한국당도 처처에는 탄핵도 반대하다가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자기 그 중에 30몇 명은 이제 찬성을 했잖아요. 예. 또 정치인들은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 이재 변호사님 또 예. 전문가 있잖아요. 예. 촛불 때 몇 번 가서 발언했어요. 뭐 몇 번 했죠. 예. 예. 이거 촛불 들어야 되나요?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아니 게 일단 촛불을 뭐 지켜봐야죠. 저희들이 들자 말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체로 나서서 예. 필요하다면 되는 거죠. 아니 그 천막 농성도 했잖아요. 변호사들 다 모아. 아니 이 특검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또 이거 갖고 질질 끌지 않겠죠? 글쎄요, 뭐 그거야 정치권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설사 특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 내각이 꾸려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아하. 이분들은 자리를 당연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옷을 벗거나 예. 다른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그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떤 명예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중간급 부장검사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선 좀 검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예. 하면서 제보가 또 빗발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예.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수뇌부에 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비검찰 출신 절대 검사 출신을 안 시킬 것이다라는 건 거의 확고한 것 같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뭐 별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검찰총장이.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사건에 한해서 이거 조사해라. 그렇게 하고 수사 중간에 보고할지 말고 독립적으로 결과만 결과만 해라. 안지현님 비리 검사들은 검찰 나와도 변호사직 못하게 할 수 없나요? 할 수 처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처벌하면 예. 검찰 있을 때 처벌하면 예.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 안 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80님 저는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정봉재 정치쇼 듣다 보니 영화 더킹이 생각나네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벌어나고 있다니 유유 검찰개혁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 저승사자 두 분 모셨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예. 끝났어요 이제. 뭐 계속 하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검찰 개혁 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 변호사님. 검찰 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이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재혁 기자님. 네, 검찰 개혁은 하나회 숙청처럼 확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흥신소 맞추고요. 당신소 맞추고요. 당신소 맞.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그렇게 봐줬으니. 이제 내를 도와줘야 할 때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야, 과거의 보은과 미래의 음모까지 같이 이루어진 자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근데 저는 정말 기가 차는 게 예.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기가 차고요. 첫 번째는. 예. 그렇죠. 또 기가 찬 것은 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계속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 그 수사를 받게 된 그 상황에 사표를 내는 게 조직을 위한 예인 거죠. 당연하죠. 네,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사를 제대로 받았어야 되고 그 수사를 받기 전에 이 사표를 냈어야 되는데 예. 이 자리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도 이런 식사 자리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서 뭐 내사자 신분이나 조사자 신분도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조사도 제대로 안 안 했다는 했다는 거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를 그 중요한 내용을 천여 통의 통화를 한 사람을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1차 예. 검찰 특수본 1기 특수본에서 수사를 전혀 안 했잖아요. 예. 안 하고 특검으로 넘어갔죠. 천여통 통화했다는 그 밝혀진 것은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예. 특검이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수사를 다시 이제 검찰로 넘겼잖아요. 넘기면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하라는 취지에서 그거를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안 한 거죠. 이게 특수본에서 또 수사 안 했죠. 최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이게 핵폭탄 터진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이분들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예. 검찰이 갖고 있던 어떤 오만함, 그다음에 예. 시대착오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분명히 검찰의 상급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상급기관의 국장이 자기 부하도 아닌 검사들한테 경력금으로 돈 봉투를 준다. 이것이 검찰은 관행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법무부에 있는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주고 나서 나는 선배로서 후배들을 격려한 것이다. 그러면은 법무부하고 검찰이 한 몸이고 한 식구고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카르텔이 아닌 이상은 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또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국장이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왜 돈 봉투를 주느냐라고 물으니까 수사하는데 수사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 과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1위로 뽑힌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검찰 개혁. 이번엔 진짜 될까? 검찰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이분들 여기 목도에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음습한 어둠 속 조그만 골방 팟캐스트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불멸의 저항 인사 이재화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자 움직이는 법전 최강욱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가 지나치게 되니까 저희가 SBS에서 나오네요. 예, 세상 바뀐 거 실감합니다. 예. 팟캐스트 나와도 덜덜덜 떨리는 분들인데 드디어 SBS를 접수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이게 사장님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지. 촛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함께 하시겠지만 소통하는 방송 민주방송. 이거 진짜 뭐 민주방송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샵 1035 청취자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서경욱님 네 분이 너무 조용히 계시네요. 안 친하신가 봐요. 고재열 기자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박인희님 반가운 분들 나오셨네요. 이재화 최강욱 변호사님. 근데 한 번은 모르겠네요. 최소 정봉주입니다. 아닌가? 고재열 기자입니다. 네. 자, 움직이는 법조 누가 얘기한 줄 알아요? 최강욱 변호사?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법조계의 그 구라유발자 이한석 기자가. 진짜 이한석스러운 표현이다. 오늘 나오라 그러니까 뭐 바쁘다 어쩌고저쩌고 자기 지금 정당 출입인데 예? 이제
너 고재열 기자 나오는데 네가 더 낫지 않아? 내가 그랬더니 누가 나오시는데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 나온다니까 움직이는 법전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법조 출입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예, 법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 일반 청취자분들을 대변하면서 예. 바람을 좀 얘기를 요즘 하겠습니다. 법이 아주 쉬워졌어요. 왜 쉬워진 게 아니고 온 국민의 법적 지식이 올라간 거지. 제가 6월 중순에 도봉구 공무원들 상대로 헌법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헌법을 가까이 이제 예.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숨쉬는 장면을 보셨으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 고재열 기자는 모든 문제 전문가예요. 모르는 게 없어. 아, 진짜 맞아요. 저기도 천재과예요. 아이고 오죽하면은 그 1,000만 원짜리 퀴즈를 우승을 하셨겠어요. 2천만 원입니다. 무슨 퀴즈요? 예전에 네. 엄청난 퀴즈 있었어. 저희 그 파업할 때 제 파업 시절에 거기 퀴즈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했거든요. 남들 길바닥에 보상할 타이틀이 때 뭔데 거기서 뭐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송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네, 저 그래요? 퀴즈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은 이제 폐지된 것 같은데. 퀴즈 대한민국? 네. 촛불 대한민국 들었어도 퀴즈 대한민국. 2천만 원 상금을 탔어요? 사상 최다 퀴즈 상금 퀴즈에서 우승한 분인데. 야, 진짜 아니 같이 방송을 해보면 약간 천재과더라고. 네. 그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제죠? 한겨레 특종을 했죠. 네. 그 개요 좀 잠깐 소개시켜 주죠. 예. 못 본 분들 있어요. 왜냐면 요즘 한겨레가 많이 또 까이잖아요. 4월 20일 그 초원복 네, 4월 21일. 초원복집이 아니고 복집 초원복집. 비급 한정식 집에서 예, 여긴 다 알아요 이름을. 예.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 오건지도 이지아 변호사는 샅샅이 알아. 예. 네.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죠. 저는 그런 부류 사람하고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네, 여기 백반 같으신 분이요. 아니 여기 아들이 서울대인데 네. 퇴학당할 뻔했어요. 총장실 정보농수하다가 아들 이야기를 왜 또 방송에서 해? 대를 이은 민주투사예요 여기는. 일단 이제 저 간단히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들 그리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간부들이 정이 넘치는 회식을 했습니다. 시점이 이제 4월 21일인데요. 예. 기억하시다시피 4월 17일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한 예. 뒤에 나흘 뒤에 이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좀 봉투가 오갔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든 봉투들을 줬고 또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반대로 이제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줬는데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그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게 준 것들 나중에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기서 이제 좀 관건이 되는 거, 뭐 검찰이 밥 한 끼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일봉 준 것들이 늘 있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최순실 법무부에 있는 국장인데 예. 검찰의 인사, 검찰의 예산,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종합, 그다음에 수사 통계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 자리라서 예. 소위 검찰 내부에서는 빅4에 들어간다는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빅4요. 예. 빅1은 뭐예요? 검사장 자리를 놓고 이제 인사 때마다 빅4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은 지방 검찰청의 장이지만 여기는 예. 고등검사장급입니다. 워낙 크고 사건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빅2네 이게.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전에 쳤던 게 이제 대검 중수부장. 지금은 이제 반부패 부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중수부장도 검찰국장에 밀려요? 그럼요. 우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검 공안부장. 우와. 어마어마한 자리네. 예. 그러니까 거의 보면 빅2의 원투가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신 건데 이번 그 소위 복집 사건. 이번에 복집은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완투가 만났네. 완투펀치. 완투가 만났는데 예. 한 사람은 수사의 주체고 예. 수사의 주체 중앙지검장. 그 안태근 검찰국장은 실질적으로는 수사의 대상.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뭐 전 국민이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이 그 수사에 관련돼서 예. 첨통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수사의 단서가 명백히 수사의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날은 이 자리의 성격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4월 17일 날 마무리했잖아요. 자축 파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SBS 세다. 우선 우리 문안이 끝냈다. 예. 우리끼리 자축하자. 이 성격과 앞으로 미래를 도모하자는 성격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를 소환해서 피의자를 입건 안 하고 소환을 해주지 않아서 고맙다는 자리였고요. 근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이자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옥 안 갈까? 아유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객관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깔때기도 뭐 수시로 들이대고 오늘 입 그다음에, 풀렸네. 예. 그 검찰국장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인데 당연직 자리예요. 그중에 네. 가장 센 자리죠. 예. 근데 이영렬 지금 중앙지검장은 자기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관련해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조사를 했어야 될 대상자. 그러니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3개월여 관련해서 한 1000여 통의 통화를 했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제 본인의 어떤 비위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와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에 있는 사람과 1000여 통의 통화를 그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수사를 총지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회식을 했다라는 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늘상 있는 일이고 그런 금일봉을 주고 받는 일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납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3개월 동안 1000통? 그러니까 3개월에 1000통이면 한 달에 330통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적어도 뭐 다 빼면 최소한 하루에 10통 했다는 건데. 그렇죠. 한 달에 300통. 두 사람이 뭐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예. 지금 그 부부끼리 하루에 뭐 많아봐야 한두 통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이면 하루에 서너 통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통 이상을 했다는 것은 실시간 중계를 했다는 거죠. 수사 상황을. 예. 수사 상황을. 네. 근데 당시 그리고 검찰은 또 예. 지금 검찰국장이지 안태근은 검찰국장이니까 일선 검사들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수사본부를 누구를 앉힐 것인가 실제 수사 주인 검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를 다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 피의자가 그 수사검사, 주인검사, 팀장을 다 결정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했겠어요. 그때 내 수사는 우병우는 피의자죠. 피의자. 내 실질적 수사는 피의자. 내 수사를 할 수사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응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다 중계했지 않겠어요. 예. 또 우병우 민정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너 이제 내한테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였겠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검찰국장이 어떤 자리예요?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